학생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영외고 31기 영어과 이규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론이나 주변 지인을 통해서 들은 한영외고가 실제로 어떤 학교일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 선택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고민을 해소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 저는 한영외고 31기 학생회장 황준서입니다. 한영외고 입시 결과부터 학교 프로그램, 입학 준비까지 필요한 부분만 참고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단 설명에 타임스탬프를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영외고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영외고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영외고는 총 10개 학급 6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어과 영어과는 각각 3반씩, 나머지 학과는 각각 1반씩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과별로 지원하셔서 서로 다른 전공을 배우게 됩니다. 과별 지원이기 때문에 자신이 미리 어떤 학과에서 공부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막판까지 경쟁률을 보다가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학과에서 3년 동안 전공을 배운 후 졸업 후에는 어떤 곳에서 새로운 꿈을 펼쳐나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진학 담당 강정모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영외고 진학지도부장 강정모입니다. 우선 이렇게 저희 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영상까지 시청해주신 학생 혹은 학부모님들께 감사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선 말씀드릴 사항은 역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진학 실적입니다. 예, 여러 학교 중에서 우리 학교를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역시나. 그래서 사실 이 실적들을 조금 더 화려하게 포장을 하거나 부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고 매우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팩트 위주로 알려진 사실 위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사실만 가지고도 저희 학교를 선택하셔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그러면은 저희 학교 4년제 대학 합격생에 대한 통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넘기려고 했는데 먼저 넘어와 있었네요. 2020학년도 즉 재작년에 고3 학생들은 216명이 있었는데요. 진학자 수 4년제 대학 학생만 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49명, 그 다음에 10명의 해외 유학을 갔고요. 자, 작년도 졸업생들은 222명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146명이 4년제 대학에 진학을 했으며 11명이 해외에 유학을 갔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정보공시에 이미 나와 있는 저희 학교의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보시면은 충분히 이제 나와 있는 자료들이고요. 그 이외에 뭐 전문대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1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저희 학교 학생들은 거의 웬만하면 4년제 대학에 대부분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행 입시 체제 내에서 시기에 따라서 모집 시기에 따라서 수시와 정시로 나뉘는 걸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재작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학자 수 대비 67%의 학생들이 수시에 갔고 그 다음에 정시에는 37%, 그 다음에 작년 학생들은 수시에 조금 더 많이 가서 70%의 학생이 수시에서 대학에 진학했으며 정시에서는 이제 30%의 학생들이 진학을 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정시와 수시의 비중이 즉 정시가 20%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까지는 수시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이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 때문에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 정도의 비율은요 한 7대3 정도 되겠죠. 이 정도의 비율은 저희 이제 소위 말하는 상위 15개 대학의 대략적인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고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진학을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 비율이 정시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아마 모집 민원이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대로 또 이 비율도 올라갈 것으로 저는 이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좀 봐야지 알겠죠. 다음은 실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진학한 학교의 비율입니다. 재작년에 S대에 진학한 학생들은 사실 이거는 이제 신문 지면에도 잘 나와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조금만 이제 검색을 하시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현역 학생들만 따지고 진학자 수 대비로 따지면은 약 14%의 학생들이 S대에 이제 진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14.4%의 학생들이 진학을 했습니다. 뭐 졸업 인원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비율이 약간 달라진 점. 하지만 21명씩 현역 학생들은 21명씩 입학을 했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될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거 보여드릴 때는 뭐 이렇게 딱 합쳐가지고 총 몇 명의 합격생이 나왔다 이랬는데 저희는 아까 전에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진짜 진학한 학생들의 비율만 가져왔습니다. 즉, 중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복되지 않고 그 다음 KY로 불리는 대학들의 총 진학자 수는 34%, 32.2% 정도가 이제 실제로 진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이제 두 개의 S와 그 다음에 H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특정 성별만 갈 수 있는 대학입니다. 여기까지 합치면은 20%, 22%의 학생들이 실제로 이 대학들에 진학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며칠 좀 뒤져가지고 만들어낸 자료긴 한데요. 이렇게 합치니까 대략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뭐 한 80% 정도의 학생들, 죄송합니다. 한 75% 정도에서 그 정도의 학생들은 이제 요 정도의 라인에 이제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고요. 그 다음 라인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요, 대략적으로 15%에서 20% 정도의 학생들이 그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도권 내 상위 15개 대학 내에 진학하는 비율은 거의 85%, 거의 90% 가까이 된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저희 학교에 충분히 이제 저희 학교를 선택할 충분한 이유는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어떤 계열의, 즉, 저희가 이제 특별히 이제 문과, 소위 말하는 옛날식 용어로 따지면은 문과에 이제 좀 치중된 학교다 보니까 특히 이제 외고라는 특성 때문에 어문 계열에 너무 많이 진학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좀 오해를 이제 좀 받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진학하는 비중은 이거는 이제 실제로 명수입니다.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실제로 명수는 비슷비슷한 걸로 나오고 인문과학이라고 제가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요 안에서 이제 어문 계열만 따지면은 뭐 사실 이해 같은 경우에는 한 50명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요 해는 이제 한 절반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자, 인문에서도 이제 어문이랑 비어문으로 좀 나뉘잖아요. 그 정도의 비율로 이제 학생들이 자유롭게 진학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저희 학교 교육과정 특성상 자연계열 진학자는 수시에서도 당연하겠지만 정시로도 이제 가기가 조금은 저희가 지원해드리기도 그렇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충분히 아시고 이제 저희 학교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온라인으로 항상 오픈이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공개되기가 조심스럽고 많은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점들 양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성과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고는 어문 계열 쪽으로만 대학 진학을 한다고 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보니 인문 계열 외에도 경영 경제나 사회과학 등 여러 분야로 진학하는 것을 알 수 있군요. 외고에 와서 많은 시간 외국어를 배우면서 얻게 되는 사회에 대한 이해와 논리력은 저희로 하여금 다방면에 큰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이렇게 선배들이 길을 잘 닦아놓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학교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습 커리큘럼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몇 개의 프로그램을 만나러 가볼까요? 네, 현장의 김동근입니다. 지금 제 뒤로는 영문학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우 열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영문학 세미나는 영어 원서로 된 문학 작품을 읽고 지도교사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영어 실력은 물론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세계를 향한 넓은 시야까지 함께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So, I assume you've all finished reading George Bernard Shaw's Pygmalion. Today, I want to focus specifically on our protagonists. Eliza drastically changes as she meets Dr. Higgins. So, can any of you share your thought on Eliza's maturity? She developed into an independent, autonomous being as she recognizes who she truly is. Looking at the party scene, where Eliza takes off her evening dress and shoes seems to indicate a change in attitude. You're right. I think Liza liberates herself from the passive and subordinate role. I believe that's the difference with Galatea from the Greek myth Pygmalion. 네, 영어로만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지 않겠는가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어민을 비롯한 교내의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세심하게 지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학생들도 그렇게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뛰어난 학생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주더라도 큰 발전을 보이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교내 MBA를 소개해 드립니다. 교내 MBA는 학생들이 직접 기업을 만들고 투자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의 투자 게임을 통해 금융 감각을 키우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유로운 상상력은 물론 탄탄한 융합적 사고력까지 함께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칠판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수식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직접 주어진 여러 조건들을 해결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케팅 전략을 구상할 수 있게끔 하는 의도입니다. 이상과 같이 인건비 및 기타 비용을 모두 포함해도 2억 5천만 원의 비용으로 해결이 됩니다. 즉, 저희 피어사의 방역 대책으로 실행한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100% 확진자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카르마사입니다. 지금 피어사의 주장은 다수의 안전을 위해 소수를 철저하게 희생시키는 방안인데요. 이것보다는 확률에 기반하여 샘플링하는 본사의 방법이 더욱 인도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투자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투자자들은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감염자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설계하라고 요청했습니다만 한영외고의 대표 특색 프로그램인 교내 MBA, 글로벌 리더에게 필요한 자유로운 상상력과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탄탄한 융합적 사고력까지 이 둘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만의 기업은 물론 더 넓은 자기만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김동근이었습니다. 네, 김동근 선생님 잘 봤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 이외에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시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학년이 되면 선생님들께서 학생과 직접 1대1로 모의 면접까지도 지도해주는 다독다론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학생들이 기대하는 프로그램은 따로 있죠. 네, 바로 한영외고가 자랑하는 모의유엔입니다. 특히 본교에서는 모의유엔 동아리 킴씨가 주체가 되어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모의유엔을 운영합니다. 일단 화면부터 보시죠. 쌤! 저희 모의유엔 스태프 뽑아야 되는데 미리 홍보할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들께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 안내는 저희가 할게요. 사무총장 면접 날짜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ROP 트레이닝 저희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준비해봤는데 그거 장소도 미리 선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다 그래. 아 맞다. 쌤, 저 또 있어요. 대사당 앞에 배치할 국기 200개 준비해 주세요. 200개. 감사합니다. 200개. 키보드치. 이런 과정을 통해 준비된 모의유엔은 매해 250명 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More than ever before in human history, do we share the common destiny. We can master it only if we face it together. And that is why we need the United Nations. 와, 우리 학교 모의위원 담당자로서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사무총장 뽑고 이래야 되는데 사무총장 누구를 떨어뜨려야 되고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이거부터가 난관이에요. 애들 다 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논리적이라 가지고 정말 이 고충이 많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방학 때가 되면 애들 방학 때 나와가지고 뭘 준비를 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입니다. 그럼 애들 나오면 저희는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교사도 나와가지고 애들 하는 거 도와주고 뒷정리해주고 뭐 여러 가지 다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저는 가정이 없습니까? 저도 가정이 있어요. 저도 5살짜리 아기가 있다고요. 우리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나와서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당일날에는 무슨 애들이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해? 애들이 250명, 300명 신청을 해요. 아니 다 영어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도 왜 이렇게 영어 잘해 또? 다 영어로만 진행되는 행사에다가 참여를 해서 열심히도 합니다. 그럼 또 당일날에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쌤들 다 나와가지고 도와주고 하다 보면 진이 다 빠져요. 진이. 아니 뭐 상 주고 이런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 대충 하면 되지. 뭐야 이거 무슨 일이요? 쌤! 깜깜해서 불 꺼놓고 뭐해요? 빨리 와서 도와줘요. 그래 도와줄게. 참 열심히 한다. 네, 정옥 교수님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도 작년에 모의유엔에 참여했었는데 그 힘든 준비 과정을 생각하면 참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워낙 규모가 큰 국제회의다 보니 스텝도 많이 필요합니다. 스텝은 굳이 영어를 잘할 필요가 없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런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서 수능 준비도 중요할 텐데요. 강정모 선생님을 다시 모셔서 정시 대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등장한 진학지도부장 강정모입니다. 올해부터 수능체제가 개편이 되고 정시도 확대라는 정부의 입시 정책 변화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능 성적이 입시에서 중요하지 않았던 적 없었습니다. 수능 성적은 비단 입시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시 대비를 위해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기고사가 곧 수능 대비일 수 있도록 교사들이 과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기고사에서 수능 유형으로 출제하여 1학년 때부터 수능 문제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학년부터 치러지는 소위 말하는 모의고사,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전국연합학력평가죠. 거기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교사들에게 학교 학생들의 전체 정답률 및 각 학생들의 오답 문제들을 유형별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고 그것을 제공함으로써 각 교과 담당 교사 및 담임 교사가 연구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한영외고는 저희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언제나 다수의 학생들을 진학시켰던 노하우를 지닌 집단입니다. 비록 해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에 정시로 수많은 학생들을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3학년 선생님들 모두가 이런 정보에 매우 밝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 학교를 다시 선택하셔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입시체제 변화로 저희가 불리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예를 들면 작년 학교생활기록부 블라인드 처리와 같은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에 저희는 빠르게 대처하고 전혀 불리함 없이 대처를 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비를 계속할 예정이니 앞으로 더 관심 있게 지켜봐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계셔서 저는 든든합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커리큘럼만 잘 따라가도 원하는 목표에 도전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기네요. 다음 순서입니다. 한영외고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안주현 선생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한영외고 입학홍보부장 안주현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셨다면 정말 우리 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한영외고에 입학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 학교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전형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단계에서는 영어 교과 성적과 출결은 감점으로만 적용하여 1.5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에 면접 점수를 더해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요? 1단계에서는 중학교 영어 성적이 들어갑니다. 1학년 때 성적은 포함하지 않고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이렇게 4개 학기 영어 성취도 성적을 봅니다. 영어 성취도 성적은 160점 만점이고 학기별로 40점씩입니다. 그래서 A를 받으면 40점, B를 받으면 36점, C는 32점, 이런 식으로 4점씩 감점이 됩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2학년 1학기 때 한번 B를 받고 나머지는 쭉 A를 받았다면 156점을 받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출결인데요. 아까 출결은 감점으로만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출결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들어갑니다. 1, 2, 3학년 통틀어서 미인정 결석이 한 번 있으면 마이너스 1점, 미인정 지각 결과 조퇴는 3번이 채워지면 미인정 결석 한 번과 동일하게 1점 감점이 됩니다. 이렇게 출결은 최대 10점까지 감점됩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중학생 여러분들 미인정으로 감점 생기지 않도록 학교 성실하게 다니세요. 1단계에서 160점 만점을 받은 친구들이 많아 1.5배수를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어 사회 성적을 봅니다. 맨 먼저 3학년 2학기 국어 성적을 보고 이게 A냐 B냐,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사회를 보고 A인지 B인지 또 가려냅니다. 이런 식으로 3학년 1학기 국어, 3학년 1학기 사회, 국어 사회 순서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 성적만 A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국어 사회 성적도 A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혹시 이번 중간고사 못 봤다고 슬퍼하고 있나요? 우리에겐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 힘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 보도록 하세요. 우리 중학교는 사회를 안 보고 이번에 역사를 봤는데 어떡하냐고요? 사회 성적이 없는 학기는 역사로 대체합니다. 그러나 사회, 역사 둘 다 성적표에 나오면 사회 성적만 봅니다. 수학 성적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 수학을 소홀히 하면 고등학교 때 와서 3년 내내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 갈 때 수학은 필수니까 기초를 탄탄하게 하세요. 자, 이제 2단계 전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총점 160점 만점에 면접 40점을 더해서 총 200점 만점으로 최종 선발합니다. 동점자가 많다면 면접 점수 40점도 중요하겠죠? 1단계 합격자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단계 합격자 발표 후 3일 이내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하니 미리 써놓는 게 좋겠죠? 자기소개서는 크게 학업, 진로, 인성 이렇게 3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3가지를 다 합해서 영역 구분 없이 총 1,500자 내외로 작성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잘 쓰려면 먼저 학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중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를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의 모습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직접 쓴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을 실시합니다. 면접 질문은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 안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질문을 뽑아서 연습하면 면접에 부담 없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면접은 우리말로 진행합니다. 영어로 하지 않아요. 면접 시간은 개인별로 각기 다른 질문이 나가고 답변 길이에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한 5분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서울에 있는 6개 외고와 국제고는 모두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1개 학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다고도 볼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올해 한영외고에 새로이 들어온 친구의 소감을 들어볼까요? 한영외고에 들어온 뒤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정말 배울 게 많다고 느꼈어요. 처음에는 너무 경쟁이 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경쟁이 타인과의 경쟁이 아닌 저 자신과의 경쟁이더라고요.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중학교 때보다 공부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영외고 선생님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고 느꼈어요. 시험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질문이 되게 활발한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온라인 주간이든 아니든 열정적으로 해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고 해주셔서 아주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영외고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견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영외고에서의 삶이 항상 행복하고 순탄치만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대한 만족감이 높습니다. 각자의 목표와 꿈을 지니고 진학하여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서로를 존중해주고 있는 분위기 덕분에 한영외고가 빛난다 생각합니다. 노력하는 우리를 알기에 더 배려하고 이해하는 학생들이 한영외고의 차별성을 만들어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한영외고에서 배운 것은 단지 지식만이 아닙니다. 친구들의 발표에서 더 좋은 발표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학생과 미래를 같이 고민해주는 선생님들께 삶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저를 나보다 우리를 더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아마도 대학 진학만을 생각했다면 배우지 못했을 값진 경험을 저는 한영외고에서 쌓고 있는 중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영상을 지켜봐 주신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학생들은 학생대로,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더 나은 학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에 입학 요강이 확정되면 9월 2차 입학 설명회에서 요강의 세부 내용에 대한 안내와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한영외고 황준서, 이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어때? 이거 괜찮다. 괜찮았어? 남자는 가슴을 조준하라 했잖아. 여자는 입을 조준해야 돼. 이렇게? 아니.
입에 넣으라는 게 조금 더 높이. 저기 여기 왜 있어? 영문학 세미나를 통해 뭐였지 그 다음에? 그 서열대로 딱 뭐랄까요? 여기서 커트. 경영 전략을 아니야 기사 아니야. 오케이 컷. MBA 나 싫어. 모의 힘들다 진짜. 컷. 죄송해요. 모의. 활용사입니다. 지금 피어사의 주장은 다수의 안전을 위해 소수를 여기 말하면 여기 가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자, 미치겠다. I think Liza liberates herself from the passive and subordinate role. 컷. 죄송해요. 다시. I believe that's the difference between 컷. One of the first issues we tackled. 저기 인디아 표정이 상대방 죽이는 것 같아. 더욱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해. 너무 잘. 그